다시. 안녕하십니까. 도시 꾸셔 영국 투어 6박 7일 여행 일자를 소개하게 된 김은주입니다. 먼저 영국은 연합왕국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4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역사가 깊고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길을 가다 부딪혔을 경우에는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행할 나라는 영국이고요. 20대에서 30대 대도시 및 소도시를 관광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시면은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여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시요. 그쵸. 그래서 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최소 출발 인원은 2명에서 최대 15명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한국보다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팔과 모자 달린 옷 그리고 가벼운 우산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은 최대 180일 무비자로 여권 만료 6개월 이상 혹은 긴급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지 화폐는 파운드를 사용하고요. 1파운드당 약 1,700원이라고 합니다. 런던은 대부분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영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물품 구매 비용 및 교통비 그리고 선택 관광 비용 모두 불포함 내역이고요. 여행자 보험 또한 불포함 내역에 해당됩니다. 선택 관광은 6일차에 있고 쇼핑은 2회 이상 진행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박 7일 영국 투어 일정은 1일차에 미팅 후 런던으로 출발할 것이고 2일차에 런던을 중심으로 관광한 후 3일차에 옥스퍼드와 코츠월드를 관광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리버풀을 관광할 것이고 5일차에는 레이크 디스트릭트와 원더미어를 중심으로 관광하겠습니다. 6일차에는 마지막으로 노팅엄을 관광한 후 비행기를 탑승하고 7일차에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일차에 저희는 12시 20분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번 게이트에서 미팅을 하고 간단하게 안내사항을 전달한 후 수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출발을 하여 오후 14시간 30분의 비행을 마쳐 오후 6시 50분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늦어서 바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머큐어 런던 브리지 호텔은 4성급이고요. 대중교통으로 약 50분간 달려서 가자마자 바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포함 39만원입니다. 2일차에는 8시까지 호텔 조식을 드신 후 개인 물건을 챙기시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할 관광지는 빅벤입니다. 여러분 혹시 빅벤 아시나요? 네. 빅벤의 원래 이름이 빅벤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엘리자베스 타워. 네, 맞습니다. 원래 빅벤 이 타워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타워인데요. 빅벤이라는 명칭은 처음에 시계탑에 있는 저기 종을 뜻하는 얘기였지만 사람들이 계속 빅벤으로 기억하자 빅벤과 엘리자베스 타워 둘 다 맞는 말로 이제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보 10분을 걸어 영국 박물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서유럽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꼽히는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1759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보 15분을 걸어 소호 거리에 가겠습니다. 소호 거리는 웨스트엔드의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이색적이고 다양한 식사, 그리고 나이트라이프, 쇼핑, 클럽 등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저희는 소호 거리에 있는 플랫 아이언이라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플랫 아이언을 검색하면은 한국인들 리뷰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테이크 1인분에 14파운드로 약 24,000원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맛집이고요. 메뉴는 스테이크, 맥앤치즈, 로스트 오베르진이라는 메뉴 3가지 중 드시고 싶으신 것을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티 백화점입니다. 리버티 백화점도 소호 거리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1875년에 세워져
149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런던의 고급 백화점입니다. 귀여운 소품들과 도서책 그리고 예술품 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를 타고 15분 동안 이동하여 하이드 파크입니다. 하이드 파크는 영국 런던의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이며 영국 왕실 소유의 정원으로 공원을 조성한 곳입니다. 수영, 보트 타기, 승마장, 골프장 등 다양한 오락시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드 파크에 있는 길을 따라서 가면은 버킹엄 궁전이 나오는데요. 버킹엄 궁전은 실제 왕이 사는 궁전으로 왕이 휴가를 가는 7월 그리고 9월 사이에서만 개방된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미술품들과 기념품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 관람료가 5만 원으로 살짝 비싸긴 하지만 이제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일차인데요. 3일차는 1일차에 갔던 머큐어 런던 브리지 호텔에서 7시에 호텔 조식을 드신 후 8시에 체크아웃하고 버스로 1시간 20분 동안 이동하여 옥스퍼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는 영국 잉글랜드의 옥스퍼드셔 카운티의 도시인데요. 여러분 혹시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죠? 네. 옥스퍼드 대학교는 굉장히 높은 학문을 자랑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유명한 교수들 그리고 학자들을 배출한 학문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옥스퍼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지와 애쉬몰리안 박물관을 방문할 것인데요. 혹시 영화 해리포터 보셨나요? 네. 영화 해리포터에서 학생들의 기숙사를 배정하는 장면 아시나요? 네. 그 장면을 촬영한 곳이 여기 바로 크라이스트 처지라는 곳인데요. 옥스퍼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명성이 높은 크라이스트 처지 칼리지는 옥스퍼드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17파운드로 약 35,000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애쉬몰리안 박물관인데요. 애쉬몰리안 박물관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속 박물관이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박물관입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에 대한 모든 내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카펙스 타워입니다. 카펙스 타워는 11세기 옥스퍼드를 중심가를 우직하게 지켜온 건축물로 23m 높이의 타워 중앙에는 시계와 함께 15분 간격으로 종을 치는 병정 인형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도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료는 4파운드로 약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점심 식사인 사시스타일인데요. 이곳은 태국 음식 요리점입니다. 치킨 커리 그리고 해산물 야채덮밥, 팟타이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드실 수 있으시고요. 가격은 1인 9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코츠월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츠월드는 버튼 온더 워터 마을과 바이버리 마을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 버튼 온더 워터 마을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을 중심으로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있는 시골 마을로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입니다. 다음으로 바이버리 마을은 14세기 중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돌로 만든 전통 가옥의 마을로 영국의 한 시인이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저희 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옥들이 여러 개 있는 한옥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커리 온 더 워터인데요. 베이커리 온 더 워터는 카페로 다양한 커피 및 음료 그리고 샌드위치와 파스타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가격은 3파운드에서 10파운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묵을 호텔은 듀크 오브 웰링턴 호텔 3성급인데요. 조식 포함해서 173,000원입니다. 4일차에는 6시에 호텔 조식을 드신 후 7시에 체크아웃하여 버스를 타고 약 3시간 동안 이동하여 리버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 대성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성공의 성당으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성당의 꼭대기인 정반대에 올라가셔서 리버풀의 전망을 한눈에 담아 감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망대 가격은 7파운드입니다. 다음으로 비틀즈 아시나요? 네. 세계적인 유명한 밴드이죠. 영국의 리버풀에는 비틀즈가 활동했던 비틀즈 스토리와 캐번 클럽이 있는데요. 비틀즈 멤버들의 출생부터 탄생화 그리고 눈부신 성공 스토리와 해체 등의 역사를 집대해 놓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틀즈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16파운드로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틀즈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번클럽은 1960년대의 분위기로 밤낮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밴드 공연들이 진행되는 클럽입니다. 입장료는 20파운드입니다. 다음으로는 리버풀 워터 스포츠 체험 센터인데요. 이곳에서 카약 타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카약이 조금 어지럽거나 힘드신 분들은 오리배를 탑승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1인 8파운드이고 약 2시간 동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식이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 모임 코리안 델리로 가겠습니다. 메뉴는 김치볶음밥과 닭볶음탕이 있고요. 1인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입니다. 타이타닉 전시를 비롯해 향수를 자아내는 영화와 체험 전시를 즐길 수 있는 4층짜리의 대규모 해양 역사 박물관입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이렇게 그림처럼 다양한 배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무료이고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틀즈 동상입니다. 저희가 해양박물관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거리에 비틀즈 동상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지나치는데요. 비틀즈 동상은 세계적인 뮤지션 비틀즈 멤버들이 거리를 걷는 모습으로 동상을 세워 다양한 방문객들이 기념사진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세워둔 곳입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제트 호텔입니다. 이곳은 조식 및 포함해서 144,520원입니다. 저녁 식사는 자유이고요. 추천 식당은 근처에 치킨 텐더와 소시지 토스트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5일차는 8시에 체크아웃을 하여 아침으로 도시락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버스를 이용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달려 레이크 디스트릭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레이븐 글라스 철도 투어를 이용할 것인데요. 이곳은 해안이 예쁜 마을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작은 미니 기차를 타고 관광하는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5파운드로 저희는 캐슬리그에서 하차할 예정입니다. 하차한 후 캐슬리그 스톤 서클에 갈 것인데요. 캐슬리그 서클 스톤은 신석기 시대부터 내려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더미어 크루즈입니다. 이번 여행 일정에서 가장 기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더미어는 영국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빙하기 때 만들어진 수많은 호수와 자연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레드 크루즈, 그리고 블루 크루즈, 옐로 크루즈가 있는데요. 블루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원더미어 호수를 한 바퀴 전체 도는 코스이고요. 레드 크루즈는 북쪽을 중심으로 도는 코스이고 옐로 크루즈는 남쪽을 중심으로 도는 크루즈이기 때문에 저희는 레드 크루즈 또는 옐로 크루즈 중 한 개를 택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크루즈 가격은 16.5파운드이고요. 레드 크루즈 가격은 16.50파운드이고요. 옐로 크루즈 가격은 17.30파운드입니다. 다음으로 볼드워크 바앤그릴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케밥과 필리 치즈 스테이크입니다. 가격은 11파운드에서 20파운드 사이로 예상됩니다. 점심 식사를 든든하게 하신 후 스카펠이라는 산에 등산할 것인데요. 스카펠 봉우리는 978m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상에 오른 후 해가 지면은 저희는 은하수를 관람할 예정이고요. 만약 비가 올 시에는 레이크스 디스틸러리 투어로 변경될 것입니다. 레이크스 디스틸러리 투어는 영국의 보드카와 진을 마셔볼 수 있는 체험입니다. 다음으로 올드 던전 호텔인데요. 3성급이고 조식 포함 156,000원입니다. 6일차는 6시에 호텔 조식을 드신 후 7시에 체크아웃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노팅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팅엄 대학교는 노팅엄을 대표하는 학교이고요. 연구 중심의 공립학교로 명문 대학교 협력단체인 러셀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내부에 있는 복합예술 공간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다음으로 선택관광입니다.
선택관광은 저희가 시어터 로얄 그리고 로얄 콘서트 홀이라는 웅장한 콘서트 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연극, 무용, 클래식 연주 등의 콘서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재미있는 점은 어떤 공연을 하는지 사전에 공지를 안 해주신다는 점인데요. 어떤 공연인지 모르고 우선 가본 후 연극, 무용, 어떤 공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재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선택 관광에 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콘서트를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근처에 위치한 TK 막스라는 세련된 의류 브랜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식당은 TK 막스 쇼핑몰 내부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입니다. 노팅엄에서 선택 관광을 끝낸 후 관광버스를 타고 다시 히드로 공항으로 2시간 30분 동안 달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히드로 공항에서 오후 8시 40분 비행기를 탑승하고 12시간 45분 비행을 마쳐 7월 23일 화요일 5시 25분에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가격은 282만 720원이고요. 그 외에 본인 부담 비용 약 30만 원을 포함하여 312만 720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부셔 영국 투어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박 7일 폴란드 패키지 여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키지 이름은 어서와 폴란드는 처음이지 패키지이고 공항 미팅은 8시 T1 터미널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관광으로는 1일차에 전쟁박물관과 그단스크 캐로셀이 있습니다. 출발 일시로는 5월 15일 일요일 11시 20분에 출발하고 5월 26일 9시 30분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내용은 조식이 있지만 불포함 내용으로는 이동수단 요금과 5일차부터 조식을 뺀 나머지 식사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와 국경을 넘는 야간 기차 탑승 시 소매치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폴란드는 어떤 나라일까요? 수도는 바르샤바이고 언어는 폴란드어를 대부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자로는 90일 정도 무비자로 되고 날씨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겨울이 길다고 합니다. 시차로는 8시간이 느리다고 하지만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썸머타임 기간으로 썸머타임 기간에는 한국보다 시차가 7시간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로는 지워티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1지워티당 약 330원이라고 합니다.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단스크 공항에서 도착을 하여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순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를 소개하겠습니다. 1일차에는 인천공항에서 그단스크 공항으로 도착하고 IBB 호텔로 가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편입니다. 저희는 터미널 1에서 만나 그단스크 공항에서 11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16시간 30분 정도를 가서 폴란드항공 LO3825번을 타고 8시 50분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BB 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은 스탠다드 퀸 룸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 가격은 2박 3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 합쳐서 32만 1,918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은 4성급입니다. 2일차입니다. 저희는 IBB 호텔에서 두가 거리를 간 다음에 호박박물관에서 관람을 하고 피라바에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전쟁박물관을 간 다음 IBB 호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는 색깔별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출발을 하여 두가 거리로 갈 것입니다. 두가 거리는 왕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 길이며
폴란드의 왕이 그단스크에서 바르샤바로 넘어갈 때 갔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 거리에는 넵튠 분수라고 하는 이 분수가 정말 유명하다고 하니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항상 열려 있으며 가격은 무료라고 하고 아이비 호텔에서 두가 거리까지 도보로 4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호박박물관입니다. 호박박물관은 도보로 9분 정도 걸리며 성인 가격으로 20주어티 약 6,972원 정도가 가격이 되고 학생으로는 10주어티 해서 3,464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호박박물관에서는 호박보석이 조각이 되어서 많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송진이 굳어서 1,000만 년 정도가 걸리면 호박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박보석이 유럽 발프에 연안 지역에 있는 호박 광산이 있거든요. 그 광산에서 호박보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저희 딱 이 폴란드가 호박보석을 채굴하는 그 광산 근처에 발트해 연안에 맞닿아 있는 폴란드이기 때문에 호박보석이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얼마예요? 그 가격으로 하면은 이게 보석이기 때문에 조금 안 되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보 9분이 걸리는 키라바에서 이게 이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번역기가 브로콜리라 하여 브로콜리를 먹을 것이고요. 저는 한국 주어티에서 약 13,524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도보로 8분 정도 걸리는 침리 갈 것인데요. 카페지만 이게 번역을 하면은 굴뚝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굴뚝빵을 팔고요. 여기 안에 막 아이스크림 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으로 소개해드리면 약 4,156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쟁박물관이고요. 도보로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성인 가격으로는 29주어티에서 1044원, 그리고 학생으로는 22주어티에서 7,619원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 상황을 집중 조명하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택관광이었던 그단스크 캐로셀이고요. 도보로 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성인 가격으로는 6,972원, 학생으로는 3,464원 정도가 한다고 하고요. 이게 그단스크에 있는 회전목마거든요. 이게 정말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아이들은 많이 타고 그런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2일차가 끝이 나고요. 3일차에는 호텔에서 다른 호텔 바르샤바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하고 바르샤바 왕궁 구경하고 자피애책을 간 다음에 밥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국립미술관 가서 작품을 관람하고 오마이포에서 또 저녁을 식사한 다음에 다시 호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저희가 갈 거는 캐스틀 인 호텔이고요. 이게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기차 2번 타고 버스 2번 타고 도보 3분을 하면은 호텔이거든요. 총 3시간 16분 정도 걸리고요. 침대는 스탠다드 트윈룸이고 조식을 포함하고 해서 총 가격은 196,051원입니다. 3성급 호텔입니다. 도보로 1분, 정말 가까운 호텔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성인 가격으로 6,935원, 학생 1주어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47원 정도? 간단합니다. 잠코비 광장에 위치해 있는 14세기에 지어진 왕궁이고 현재 모습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 폭격당한 것을 옛 모습으로 다시 경복궁 마냥 재건해놓은 현재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보가 5분이 걸리는 자필책을 갈 건데요. 또 여기가 폴란드의 전통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굴라시를 먹을 것이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돼지고기가 있는 이런 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4.99 GOT에서 15,558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보 1분, 버스 1번, 도보 5분 걸려서 총 11분이 걸리는 국립미술관입니다. 여기서는 24시간 패스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2인 기준으로 278 GOT에서 88,960원. 조금 많이 비싸긴 한데 정말 볼 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폴란드 및 전 세계의 그림과 조각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으로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보 10분, 버스 1번, 도보 5분에서 총 17분이 걸리는 오마이포입니다. 여기서는 쌀국수가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후보는 번역기에 돌아가지가 못해 후보를 먹을 것이고요. 9,524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보 5분, 버스 1번, 도보 1분 해가지고 총 12분이 걸리는 와진키 공원입니다. 이 공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원으로 한때 사냥터로 쓰였으나 18세기에 스타니프하프 아우구스트 보니아토프스키 왕이 이곳을 사들여서 다시 정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놓은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에는 4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왕의 정원, 벨베데르 정원, 모던 정원, 2014년에 추가된 중국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원에는 중국 등이 막 길목 위에 이렇게 막 걸려 있어서 조금 인위적인 중국 느낌이 든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들. 다음으로는 비즈 호텔에 도착해서 3일차가 마무리되고 4일차입니다. 4일차에는 호텔에서 AC 호텔로 크라쿠프로 이동을 한 다음에 소금 광산에 갔다가 비스트로에서 식사를 하고 신들러의 에너멜 공장 갔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출발을 하여 도보 5분, 버스 1번, 기차 1번, 도보 1분 해서 총 3시간 22분이 걸리는 AC 호텔이고요. 호텔은 5성급 호텔로 조식을 포함한 다음에 싱글 베드룸으로 67만 3,984원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강산입니다. 소금강산은 호텔로 직접 픽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픽업과 가이드 포함해서 97,6원. 저희 소금강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석기 시대 때부터 고염수로부터 소금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깊이는 327m고 비엘리치카 소금강산은 현재 폴란드의 공식 역사 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보 4분, 기차 1번, 도보 7분에서 총 32분이 걸리는 오스카 신들러의 에너멜 공장입니다. 이곳은 관람을 하는데 총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13만 2천원 정도의 가이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라쿠프의 오스카 신들러의 공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위한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장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나치의 지하에 있던 곳으로 오스카 신들러라는 분이 유대인 근로자들을 구해 생존시키던 곳으로 이제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스트로에서 식사를 할 것인데요. 버터치킨이라는 메뉴로 44 GOT에서 15,216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호텔에서 픽업을 했기 때문에 호텔에서 출발을 하여 3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4일차가 마무리되었고요. 5일차로는 호텔에서 에너지랜디아라는 놀이공원에 갈 예정입니다. 호텔에서 출발을 하여 에너지랜디아인데요. 성인 가격으로 149원 해서 51,604원, 학생은 99 GOT에서 34,287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랜디아라고 할 것 같으면 리틀 키즈존, 스윗빌리지, 패밀리존, 아쿠아란티스, 워터파크 등 총 7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펩시 하이페리온이라는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꼭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다음에 6일차가 시작됩니다. 6일차는 호텔에서 주 브로치와프 HP파크 플라자인데요. 주 브로치와프라고 할 것이면 동물원입니다. 호텔에서 동물원. 저희 동물원으로 갈 것 같으면 폴란드 제2공화국 시절에 지어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동물원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뿔소, 유럽 들소, 북극곰, 눈표범 같은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17,317원, 학생으로는 13,854원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는 소개를 못 드렸지만 지금 소개드리는 난쟁이 마을을 동물원에 구경한 다음 갈 것입니다. 저희 난쟁이 마을로 할 것 같으면 마을 속에 난쟁이가 엄청 많이 숨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난쟁이들이 설치된 게 1986년인데 중반에 반공산주의 운동단체인 오렌지 얼터너티브가 공산주의를 조롱하는 평화적 시위의 일환으로 난쟁이들의 상징을 이용하면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난쟁이들은 총 약 300개 이상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300개냐? 옛날에 난쟁이를 설치하는 대회를 열었던 적도 있고 사람들이 막 만들어서 막 혼자 막 딴 데다 막 숨겨놓고 아니면은 그걸 막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 3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쟁이들은 이 쿠라쿠프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난쟁이 지도로도 만들어져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호텔로 돌아와서 마지막 7일차에는 HP파크 플라자에서 코페르니쿠스 공항에 가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여 항공편 바르샤바에서 루프트한자 LH1635 항공을 타서 중국 국제공항 CA962로 비행기를 갈아탄 다음에 총 22시간 35분 걸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패키지는 총 427,910원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박 7일 뉴질랜드 여행 인솔을 하게 된 인솔자 김남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갈 곳은 뉴질랜드로 길다란 섬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남섬과 북섬이 이제 따로따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최소 인원은 6명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경유를 한번 하여 상해로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에어 뉴질랜드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떠나겠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25시간이고요. 긴 비행 시간 때문에 이제 기내식은 2번 있는데 아침과 저녁을 줍니다. 네, 저희가 갈 곳은 뉴질랜드로 여기가 이제 남섬, 여기가 이제 북섬인데 저희는 처음에 크라이스트 처치 간 다음에 퀸스타운,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오클랜드로 간 다음에 와이에케 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일정입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만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탑승할 것이고 총 2시간 5분 비행을 한 다음에 상해 도착한 다음에 경유해서 에어 뉴질랜드 비행기를 탑승할 것입니다. 탑승하고 23시간 20분 비행을 하여 뉴질랜드에 도착할 것인데요. 다음 도착을 하면
임시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에 간 다음에 대성당 광장, C1 에스프레소, 리버사이드 마켓을 간 다음에 아트 갤러리를 갔다 식물원과 그 다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크라이스트 대성당과 카드보드 대성당입니다. 크라이스트 대성당은 그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자주 찾아가는 성당인데요. 2011년 캔터베리 지진으로 인하여 사진처럼 한쪽 면이 모두 붕괴가 되어 지금은 관람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대성당을 대성당을 갈 수가 없어 임시로 카드보드 대성당을 건설하였습니다. 카드보드 대성당은 대체하기 위해 판자로 지어졌다 하는데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기념품과 성당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C1 에스프레소를 갈 것인데요. 여기는 사진과 같이 천장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컬리프라이를 시키면은 이 호스를 통해서 캡슐이 배달이 됩니다. 캡슐이 배달이 되면 이렇게 까면은 컬리프라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 35달러로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원래 우체국인데 원래 옆 건물에 C1 에스프레소가 있었는데 이것도 캔터베리 지진으로 인하여 붕괴가 되어 우체국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저게 뭔데? 저 안에 들은데? 네? 저 안에 들은 게 뭐야? 이거요? 응. 이거 컬리프라이라고 감자튀김입니다. 저희는 그 다음 리버사이드 마켓으로 갈 것인데요. 여기는 실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과일과 채소, 그 다음 기념품과 와인을 파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쇼핑을 할 것입니다. 다음 크라이스트 처치 아트 갤러리로 갈 것입니다. 저희는 크라이스트 처치 아트 갤러리는 뉴질랜드의 예술품과 그 다음 다양한 현대 미술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 관람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식물원에 갈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전통 식물부터 각종 희귀 식물들이 있고 유리 온실과 자연 속에 힐링하기 좋은 장미 정원, 허브 가든, 분수 정원까지 있어 관람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 27 스텝스를 갈 것입니다. 여기는 현대 유럽식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먹을 대표 메뉴는 캔터베리 램 레이크로 양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가격은 52.5달러로 약 43,000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일정을 마치고 스튜디오 호텔로 갈 것입니다. 등급은 4성급으로 저희가 묵을 룸은 슈피리어 룸입니다. 2인 기준 1박 조식 포함 18만원입니다. 3일차 일정입니다. 저희는 리카턴 호텔에서 리카턴 하우스 앤드 부시로 갈 것이고 그 다음 국제남극센터, 코펜하겐 베이커리, 월로뱅크 야생동물 보호공원, 아로마딜로스 벨페스트, 그 다음 호텔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갈 곳은 리카턴 하우스 앤드 부시인데요. 여기는 역사가 깊은 목조 건물로 꽃나무가 가득한 주택인데요. 여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통 시장이 열려 농부들이 직접 따온 과일과 채소들을 함께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국제남극센터를 갈 것인데요. 여기 입장료는 48,000원, 약 59달러이고요. 여기 센터 안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 즐길 거리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남극센터인 만큼 동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물개와 펭귄들도 있고 다른 여러 종류의 동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월로뱅크 야생동물보호공원에 갈 것인데요. 여기 입장료이 28,100원, 약 34.5달러이고 이곳은 캥거루, 오리, 양, 당나귀 등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아로마딜로스 벨페스트를 갈 것인데요. 여기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기 좋다는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표 메뉴는 시그니처 갈비로 32.9달러 27,4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을 호텔인데요. 노스우드 모터 로지 호텔입니다. 등급은 똑같이 4성급이고 저희가 묵을 룸은 스위트룸으로 2인 기준 1박 조식 포함 21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4일차 일정입니다. 저희는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으로 가서 1시간 5분 비행을 하여 퀸스타운 공항으로 갈 것인데요. 퀸스타운 공항에서 번지점프 다리를 갈 것이고 그 다음 깁슨밸리 와이더리, 레이크 디스트리트 뮤지엄 앤 갤러리를 간 다음에 핫풀을 가겠습니다. 그 다음 호텔에 가겠습니다. 저희는 번지점프 다리를 갈 것인데요. 번지점프 다리 이곳은 세계 최초로 상업화된 번지점프 다리로 겁이 없는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모습들을 관람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그렇습니다. 설명시. 그 다음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깁슨밸리 와이더리로 갈 것인데요. 여기는 이제 퀸스타운 동쪽에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와인 생산 지역인 깁슨밸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데 가격은 약 25달러로 22,0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레이크스 디스트리트 뮤지엄 앤 갤러리에 갈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뉴질랜드의 역사와 이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가격은 입장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역사를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갈 곳은 핫풀인데요. 이곳은 산 위쪽에 있어 경치를 보며 스파와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2인 기준 14만원 정도 해서 조금 비쌀 수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계속 장시간 비행과 이동함으로써 피로와 피곤이 쌓여 이곳에 가면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는 스위트벨 리조트를 갈 것인데요. 이곳은 등급은 3성급이고 저희가 묵을 룸은 더블룸으로 2인 기준 1박 조식 포함 14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5일차 일정입니다. 저희는 다시 퀸스타운 공항으로 가서 오클랜드 공항으로 갔다 스카이타워, 오클랜드 박물관, 마운틴 이든, 비아러트 하버를 갔다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갈 곳은 스카이타워인데요. 전망 꼭대기층 입장 가격이 이제 34,500원으로 42달러 정도 하고 이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오클랜드 도심 한복판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저희는 오클랜드 박물관으로 갈 것인데요. 입장료는 26,200원 32달러 정도 하고 뉴질랜드의 예전 마오리족 문화를 여기에 전시해놓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역사와 뉴질랜드 1차, 2차 세계대전 관련한 전시물들이 가득하여 한 2시간 정도 관람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는 마운틴 이든으로 갈 것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마운틴 이든은 화산 분출구로 약 2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분출구인데요. 이곳은 정상까지 한 약 30분 정도 올라가면 오클랜드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여 넣었습니다.
저희는 포디스 호텔로 가서 일정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이곳의 등급은 5성급으로 저희가 묵을 룸은 슈페리어 룸이고 2인 기준 1박 조식권 21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6일차 일정입니다. 저희는 다운타운 페리 터미널을 가서 페리를 탈 것입니다. 페리 티켓은 한 45,000원 정도 하고 내려 와이에케 페리 터미널에서 케이블베이 와이너리를 갈 것이고 그 다음 원탕기 해변을 갔다 리조트를 갈 것입니다. 케이블베이 와이너리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는 이제 와인과 그 와인을 마시며 곁들일 메뉴들이 있어 추천하고, 이 와인 시음은 약 20달러로 약 17,600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갈 곳은 원탕기 해변인데요. 와이에케에서 대표적인 해변인 원탕기 해변은 주변에 멸종위기종 새들이 있고 물이 맑아 수영을 할 수 있어 수영을 다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 넣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갈 곳은 와이에케 아일랜드 리조트인데요. 등급은 4성급이고 저희가 묵을 룸은 디럭스 더블룸입니다. 2인 기준 1박 조식권 186,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7일차입니다. 저희는 이제 리조트에서 오클랜드 공항을 갔다가 이제 12시간 5분 비행을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일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